소개해드릴 책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 돈이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평범한 회사원으로 하루하루 급만 성실하게 일하던 저자는 보증을 서주었던 형네 회사가 도산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30억 원의 빚을 지게 된다. 그리고 돈을 꿔준 친구는 개인 파산을 신청했다. 그제야 저자는 가난은 생활습관 질병이다 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자신을 포함해 주변 사람 모두가 가난 보균자였던 것이다. 이후 업무 관계로 알고 지내던 부자의 생활습관을 관찰하여 돈이 좋아하는 사람이 된 저자는 30억 원 빚을 청산하고 30억 원 자산을 쌓았다. 이 책에서는 돈과 잘 사귀어 돈이 좋아하고 돈의 신에게 사랑받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럼 한번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돈의 신이 떠나는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데 왜 돈이 모이지 않을까? 할부로 사면 한 달에 5만 원밖에 안 돼. 형편이 맞으면 서로 돕고 사는 거지. 반대로 돈의 신이 찾아오는 사람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돈이 벌리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해. 한 달에 5만 원이면 1년에 60만 원 이자 계산까지 하면 무조건적인 대출보다는 구제 방안 마련이 진정한 도움이야. 당신은 혹시 가난 보균자이지 않은가요? 즉, 몸속에 가난이 은닉하고 있는데 확실히 자각하지 못하고 있거나 가난의 은닉을 자각하고는 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은 상태 말이다. 가난은 사고방식이나 행동 습관에서 오는 생활습관 질병이다. 가난은 생활습관 질병이다. 식사 습관을 바꾸고 생활 리듬을 정돈하고 운동을 하는 것으로도 컨디션이 크게 개선되는 것처럼 가난도 생활 습관을 바꾸면 반드시 고칠 수 있다. 아무리 돈을 벌어도 쓸데없이 돈을 쓰면 언젠가는 가난한 사람이 된다. 부자는 어떻게 하면 돈을 활용하려 한다. 어떻게 하면 돈의 신이 기뻐할지를 중심으로 생각한다. 아니, 생각한다기보다 자연스레 습관화가 되어 있다. 주식으로 성공한 사람 중에는 성장하는 회사를 내 돈으로 굴러가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꽤 있다. 주주라는 입장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자신의 돈을 활용하는 것이다. 투자의 신 워렌 버핏은 이 사고방식으로 투자하고 있다. 부자가 되는 법이란 돈 쓰는 법을 배우는 것이기도 하다. 돈을 빌려줄 때도 쉽게 빌려주지 않는다. 돈을 빌려줄 때 그 사람의 성장을 도와줄 수 있을지를 기준으로 삼는다. 돈을 빌려줄 때 그 사람의 성장을 도와줄 수 있을지를 기준으로 삼는다. 돈이 활용 가능한 소비인지를 생각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는지 여부가 가난한 사람과 부자를 가른다. 30, 40대 회사원 중에서도 성실하게 일하는데 수중에 돈이 없고 모아둔 자산도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성실하게 사는데도 어째서 돈이 모이지 않는 것일까? 월급날 일주일 전에 ATM으로 돈을 이체할 때 잔액이 별로 없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은 대충 감으로 돈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돈을 모아둔 사람은 지갑에 있는 현찰도 은행 계좌에 있는 잔고도 확실히 파악하고 있다. 돈을 감각으로 파악하면 안 된다. 구체적인 숫자로 생각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야 한다. 구체적인 숫자로 생각하는 습관이 몸에 배었을 때 드디어 진짜 의미의 돈의 감각을 익힐 수 있다. 이는 돈에 대한 제육감이라고도 할 수 있다. 우수한 경영자가 회사에 수상한 숫자를 금세 눈치채고
돈 벌 수 있는 부분을 분간할 수 있도록 인생의 경영에서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도 돈을 구체적인 숫자로 생각하는 버릇을 들여야 한다. 자신의 지갑에 지금 얼마 들어있는가? 은행 계좌에 얼마 남아있고 지금은 얼마인가? 정확한 금액으로 말할 수 있는지부터 시작해보자. 부자는 항상 평소 모으는 습관이 살짝 몸에 배어있다. 본인조차 자신이 모은다는 의식이 없을 정도로 말이다.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돈을 섬세하고 소중하게 다룬다. 돈의 무서움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돈을 섬세하고 소중하게 취급하면 몇 배가 되어서 돌아온다는 것도 알기 때문이다. 부자가 되는 사람은 시작하는 사람이다.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고 실행하는 사람이다. 시작하지 않으면 정말로 시작되지 않는다. 가난의 악순환으로부터 벗어나고 부자가 될 수 있는 전환점이 되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온다. 바야흐로 빅 찬스다. 이 찬스를 확실하게 손에 쥘 수 있느냐에 따라 당신의 앞으로의 인생이 달라진다. 그리스의 격언에 찬스의 신은 앞머리밖에 없다라는 말이 있다. 이 찬스의 신은 앞머리가 무성한 데 비해 뒷머리는 민등에서 찬스라고 생각했을 때 앞머리를 잡아채지 않으면 뒤돌아섰을 때 잡아챌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앞머리밖에 없는 찬스신이 갑자기 눈앞에 나타나도 우왕좌왕 허둥대며 놀라기만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찬스는 정말로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다. 훌륭한 경영자의 발찌를 보면 깨끗하게 빛나는 구두나 청결한 스니커를 신고 있었다. 더러운 구두가 자기 평가의 낮음을 나타낸다면 깨끗한 구두는 자기 평가가 높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자신의 평가가 높아야만 자신감 있는 행동과 경영 판단이 가능하리라. 돈이 있기 때문에 구두가 깨끗한 것이 아니다. 구두가 더럽고 낡은 사람보다 구두가 깨끗한 사람이 더 큰 일을 하고 출세하는 것을 보면 깨끗한 구두는 출세와 돈을 부르는 것 같다. 발끝까지 깨끗하게 한 사람은 자기 관리가 확실한 사람일 것이다. 깨끗한 구두에는 운과 돈이 따라온다. 매일 아침 구두를 닦자. 현관에 있는 구두를 정리하자. 단지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금전운이 달라진다면 실행해서 손해는 아닐 것이다. 자기 관리가 확실한 사람은 돈도 확실하게 관리한다. 살찌면 건강 면에서도 위험하고 무엇보다도 마음이 내장 지방형 체질이 되면 돈이 칠칠치 못하게 새어나간다는 것도 알고 있다. 마음이 있는 돈은 인간과 마찬가지로 깨끗한 것을 좋아한다. 마음이 있는 돈은 기분이 좋으면 모이게 된다. 반대로 더러운 곳에는 기분이 상하기 때문에 멀어진다. 꿈에는 힘이 있다. 가난한 사람은 꿈의 힘을 심지를 굳히는 정도로 만족하는데 지나지 않는다. 물론 부자가 되는 사람도 꿈을 꾼다. 아니, 꿈이야말로 부자가 되는 원점이다. 하지만 가난해지는 사람과 부자가 되는 사람은 꿈의 힘을 사용하는 방법에서 차이가 있다. 똑같은 꿈을 꾸고 가난뱅이와 부자를 나눈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꿈과 현실을 계단으로 이룰 수 있느냐다. 즉, 꿈에 도달하는 거리를 구체적으로 그리는 것이 가난과 부자를 나누는 핵심이다. 성공하는 사람은 꿈으로 향하는 계단도 그리고 나서 행동한다. 당신은 시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돈은
사회의 혈액이다. 돈이 흐름으로써 사회는 건강해진다. 플라스틱 병에 담아 그대로 방치하거나 책상 서랍에 넣어놓고 잊어버린 돈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잔돈도 확실하게 써버려야 사회도 당신도 활력을 띈다. 잔돈 사용 습관도 중요하다. 잔돈을 조잡하다고 여기면 당신은 가난 체질로 바뀌게 된다. 잔돈 10원을 단돈 10원이라고 소홀히 취급하느냐, 이 10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지 생각하느냐로 당신의 인생은 달라질 것이다. 회사에 있어서 책상처럼 가정에 있어서는 거실 테이블이 돈과 관련이 있다. 거실에 있는 테이블은 그 가정을 상징하는 것이다. 혼자 살아도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도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이 거실 테이블이다. 부잣집에서는 이 테이블이 깨끗한 데 비해서 돈과 인연이 없는 집은 테이블 위에 잡동사니가 놓여있다. 간장 소스, 이쑤시개, TV 리모컨, 신문, 전단지, 자녀의 학용용품, 과자 등이 놓여있다. 심지어 다 먹고 난 그릇이 놓여있기도 하다. 거실 테이블은 가정의 축소판이다. 그것으로 가정의 생활 습관이 드러난다. 부자라면 부자가 되는 습관이 보이고, 부자가 아니라고 한탄하는 가정이라면 돈이 도망가는 습관이 보인다. 테이블 위가 너저분하면 정리하지 않는 습관이, 사용하지 않는 것이 놓여있으면 쓸데없는 것을 사는 습관이, TV 리모컨이 놓여있으면 마음의 허무함을 달래려 과식하는 습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돈과 멀어지는 습관이 거실 테이블에 반영되는 것이다. 생활 습관을 바꿔 가난 체질에서 벗어나 부자 체질이 되는 것이다. 생활 습관을 바꾸면 돈이 저절로 따라온다. 지금까지 내 손의 책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